네, 계속해서 이번 판결 나온 직후부터 집중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결과를 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일단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요. 일단 많은 변호사분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 같다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임 변호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예. 일단 이번 사건의 경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 이 부분인데요. 예.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사실 가중적인 요소를 고려했을 때 양형 기준상 최고형이라고 볼 수 있는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네. 원래 이 양형 기준에 따를 때 기본정의 형량이 있고요. 예. 가중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가중적인 요소를 더하게 되고 반면 감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좀 감경을 해서 이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측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허위 사실이라는 부분이 허위의 사실도 아닐 뿐더러 네.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허위 사실이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를 가지고 발언한 것이다. 이렇게 유죄로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사실상 이번 범죄 혐의에 대한 인정이나 반성이 없었다는 점이 사실상 가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가중적인 요소를 감안했을 때의 이 양형 기준에 따랐을 때 적어도 가중적인 요소가 있다면 징역 8개월에서 2년까지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벌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은 예. 사실상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됐던 의원직의 이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그 형량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예측을 하기로는 이것이 어떤 주관적인 인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내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가중적인 요소로까지는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추측도 있었지만 그렇군요. 예.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선거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예. 영향에 분명히 줄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보아서 가중적인 요소를 감안을 했고 예. 검찰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이의 절반 정도인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법조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사실 추측하기 어렵다,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예. 사건과는 좀 다르게 예. 이 벌금 1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사실 무죄, 유죄 여부와는 또 다르게요. 만약 벌금 80만 원 정도가 나온다면 예.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승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가 예. 됐기 때문에 유무죄에 대한 예측도 어렵거니와 네. 과연 어느 정도 양형이 나올까가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예측이 어려웠거든요. 예. 벌금형 이상의 어쨌든 집행유예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재판에서 다투는 혐의가 두 가지였어요. 그게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그리고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 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고 김문기 처장 몰랐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 측은 계속 사람을 알고 모르는 건 주관적 영역이다. 사법의 판단을 받을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 혐의에 대해서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판단이 나왔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라는 주장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거와도 관계가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 발언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모른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일 수가 있다. 실제로 그렇군요. 그 사람을 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예. 교류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진술도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이 사람과 골프도 친 적이 없다. 그 교류 행위를 구체적으로 부인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함께 찍은 사진이라던가 장기간 출장에 동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증거로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예. 김문기 전 차장과
골프 같은 부분을 친 적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로 인정을 했고요. 예. 다만 내가 모른다라고 한 것은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이게 하위 직원이고 함께 근무한 사정은 있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모른다고 할 수도 있는 주관적인 영역이다라는 부분은 인지가 되었습니다. 네, 골프 친 적 없다는 발언은 허위다. 사실 당초에는 알았다 몰랐다가 쟁점이었는데 골프 친 사실 여부가 쟁점이 된 거예요? 조금 다르게 볼 수는 있을 것 예,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누군가를 알았냐 몰랐느냐에 대해서는 내가 이 사람을 알고도 있었지만 깜빡 잊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이전에는 알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는지 헷갈렸다. 이런 식으로 정말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내가 누군가와 골프를 쳤다는 거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어떤 사실관계에 바탕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일관되게 주관적 인식이라는 어떤 법리적인 쟁점도 가져왔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만 좀 더 구체적인 사실로 볼 수 있는 이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은 허위이고 이것이 결국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고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데요. 조금 전 오후 5시, 그러니까 잠시 뒤 10분 뒤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고위원 회의 뒤에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민주당이 오후 5시에 긴급 최고위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최고위 뒤에 오늘 이재명 대표의 1심 관련해서 당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민주당의 당 공식 입장이 발표되면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임 변호사님. 그렇다면 김문기 씨 몰랐다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무죄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으로는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 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자체를 이제 허위 사실로 보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의 경우에도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다른 쟁점이 된 발언도 보겠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말인데요.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이 내용인데 이 혐의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유죄로 판단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백현동의 용도 부지에 변경해 준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의지죠.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협박, 그러니까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에 공문이 제출이 되었는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는 이것은 단순히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지 어떤 압박을 한다거나 협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사실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사실 마지막 공판에서 일부 입장을 조금 선회해서 이것이 내가 협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내 입장에서는 압박,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이나 압박을 느낀 것을 조금 더 강하게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근데 이 역시도 내가 어떤 압박을 받았다, 내가 어떤 협박을 받았다는 건 주관적인 평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엄연히 충분히 이것은 지금 선거에서 특히 그 당시 대선에서 이 백현동 부지 관련한 어떤 그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었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 역시도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2심 항소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2심에서 똑같은 사안으로 같은 이제 법적 다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더 강조할 것으로 보세요? 그렇죠. 무조건 항소심으로 가고요. 예. 그리고 당연히 상고,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1심이 2년 2개월이나 소요가 되었습니다. 예. 물론 그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요. 재판부가 교체되는 과정들도 있었기 때문에 재판이 이렇게 길어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측 모두 총 공세를 펼쳤기 때문에 예.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증인만 50명이 넘었었고요. 예.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부분이 서로 다투어졌고 증거로 제출될 만한 부분들은 제출이 된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심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증거를 양측 모두 새로 내밀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다만 여전히 예. 주관적 인식에 대한 어떤 네. 그런 법리적인 검토 부분이라던가 예. 아니면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었다. 이번 1심 재판부에서는 방송이라는 것의 파급력에 굉장히 높은 중점도를 두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파급력이 높은 곳에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에서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는데 예.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박을 중점적으로 하지 않을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에서 관련 발언을 미리 준비하고 고의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뭐 미리 인정을 예, 하고 예. 고의 인정을 했다. 예. 지금 보면 뉴스 속보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관련 발언을 미리 준비했고 고의를 인정했다. 고의성을 인정했다는 뜻인 것 같죠. 그렇죠. 고의성을 인정했다라고 보일 것 같은데 예. 어떤 관련된 발언들이 미리 준비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예. 어떤 방송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언론들을 대할 때 예. 대표라는 지위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표라는 지위뿐만 아니라 이제 후보자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즉흥성이라던가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발언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먼저 어떤 법원의 질문에 판단 대한 내용이군요. 그러니까. 답변들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면 예. 이 사건의 백현동 발언 당시에 미리 패널들을 그러니까 판넬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예. 그런 것들을 준비한 것으로 봤을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 이런 것으로 지금은 해석됩니다. 더 자세한 그렇군요. 내용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은 면책 대상이다. 이것도 이재명 대표의 줄곧 주장이었었는데 그렇죠. 검찰은 당선 목적이 명백해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검찰 쪽에서는 주장을 했어요.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했던 조항은요. 국회 증언감정법 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나가서 예. 내가 증언이나 참고인으로 진술을 할 때 예. 나의 진술 때문에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불이익한 처벌에 형사처벌도 포함이 된다고 주장을 해온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조항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진실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발언에 어떤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배척이 되었고 예.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금 이 나온 이 진술, 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된 진술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었다. 이 점이 강조됐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뉴스 속보가 들어왔네요. 판결문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일단 검찰은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집행유예 1년에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양측 모두 항소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검찰 측에서는 사실상의 본인들의 승리라고 예. 볼 수 있을 만한 판결은 맞을 것 예. 같은데요. 어제 있었던 김혜율 씨 판결 같은 경우에도 검찰 예. 측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실제 법원의 판단은 그의 절반 정도에 미치는 벌금 150만 원이 예.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원래 검찰의 구형보다 선고 형량은 다소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 어쨌든 이번에 검찰에서는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네. 양측 모두 이제 항소는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검찰과 이 대표 모두 뭐 항소가 예정돼 있다고 하셨고 뭐 둘 중에 한쪽만 항소를 하더라도 그렇죠. 항소는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확정이 될 경우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될 경우에 파장이 지금 중요한 것인데 집행유예가 될 경우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이 된다고요. 그렇죠. 일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선고가 되면은 예. 일단 의원직이 박탈되게 되고 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었는데
있는데요. 지금 집행유예형이 나왔습니다. 예, 예. 이 집행유예형이 선고가 되게 된다면은 이때는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이 될 수 있거든요. 예. 형이 확정 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근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는 지금 100만 원 벌금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어떤 그 입지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미 100만 원 벌금형을 상회하는 형이 나온 이상 예. 이것은 지금 이것을 무죄로 다투지 않으면은 100만 원이 나오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든 다음 대선의 출마가 불투명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 또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의원직이 상실되는 부분, 예.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이제 당적이 없어서 대표직 자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많은 부분들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예. 대선 당시에 민주당에서 선거 비용을 이제 국고로 보전을 받았는데 예. 그것이 400억 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이 당시에 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이 지금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이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고로 보전받은 이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예. 민주당 측에서도 이번 판결이 굉장히 좀 중요했던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양형을 기준을 볼 때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이제 기본이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인데 이게 가중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볼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징역 1년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해서 계속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형량을 내릴 때 내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뭐 반성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을 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참작이 되는데 예,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 이제 참작이 되지 못해서 예. 사실상 좀 가중적인 부분이 가만히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재판부에서는 일단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방점을 두어서 예.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시도 자체에 대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는 아.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떤 형이든 최종 판결이 중요할 텐데 1심 결과가 재판에 넘겨진 지 앞서 말씀하신 대로 2년 2개월 만에 나왔고요. 그럼 대법원 판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원칙상으로는 뭐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나와야 할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죠. 이게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이제 앞으로 한 3개월, 그러니까 한 6개월 내에 대법원 선고까지 내려져야 되는 게 맞을 수 있겠지만 예.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어떤 처벌 규정이나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예, 예. 하지만 1심에서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2심도 2년, 3심도 2년, 총 6년이 걸릴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 이미 나올 만큼 정말 많은 증거들이 제출이 됐고 네. 양측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1심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 안에 항소심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대법원 역시도 우리가 예상했던 그 기간보다는 빠르게 나와서 생각보다는 또 빨리 이 사건이 확정까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무죄를 주장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무죄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높은 형량이 선고된 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그럴 수도 충분히 있죠. 예.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주관적인 인식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예.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부분이 가중적인 요소로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이재명 대표 측의 예. 입장에서는 이걸 섣불리 뭐 유죄를 일부 인정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발언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모두 양측의 입장에서 그에 합당한 변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판결을 앞두고 그리고 판결이 내려진 후 지금도 법원 앞 근처에서는 진보와 보수 지지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집회를 두고 여당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물론 민주당 내에서는 반박이 나오고 있어요. 쟁점이 뭔가요? 그렇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총동원령이라는 것이 막 예, 내려졌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재판이 열리는 이
법원 앞으로 이제 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리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일부 단체가 비용을 대줄 테니까 비행기 표 같은 것을 우리가 구매해 줄 테니까 서울로 모여라. 뭐 이런 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그 금품 같은 것을 제공한 부분이 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더 법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예. 이 자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그냥 기부금을 받아서 진행한 것인지 예. 아니면은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떤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나 유권 해석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법원 앞에서 진보, 보수 지지 집회가 벌어지는 장면을 양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충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현행범 체포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림이 준비되면 보여주세요. 네, 오늘 낮 2시쯤이고요.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의 모습인데요. 네, 지금 보이시죠?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입장하는 이 대표를 향해서 운동화 한 켤레를 던진 혐의를 받는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는 소식 화면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대표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요. 지금 현재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1심 법원이 판단을 하면서 이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 여부와 함께 골프를 쳤느냐 여부에 대한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그 부분이 유죄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관련해서 이게 채널 A와의 인터뷰였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있었던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네, 조작한 거죠. 지금 저 발언일 가능성이 좀 있나 봐요.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표현이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을 재판부가 주목을 한 거죠. 그렇죠. 골프를 쳤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예. 골프를 친 사실, 그러니까 교류 행위가 있었다는 부분, 그러니까 몰랐다, 안다, 모른다와 아. 또 교류 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예, 예. 이 골프를 친 부분은 예. 사실로서 네. 재판부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당시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조작한 거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부분은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결국 예. 그러니까 친 적이 없다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네. 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친 목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알고도 발언했다. 거짓말했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이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니까 이 해외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이는 점, 이게 들어가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죄가 성립을 하려면 네. 내가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 그러니까 예. 허위 사실임을 알고 아. 의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말했어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은 어떤 주관적인 인식과는 좀 거리가 먼 분명히 내가 이걸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알고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인식의 차원이다, 기억력의 차원이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그 법원이 인정할 부분은 인정했지만 이 부분은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였네요. 그렇죠. 예.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예. 함께 찍은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음성을 통해서 내가 오늘 시장님과 골프도 쳤다. 예. 이런 또 이제 추가적인 그런 증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경우에는 인식의 여부라기보다는 예. 사실 여부가 더 쟁점이 된다.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잠시만 지금 국회로 좀 가볼까요? 네, 국회 연결해서 정치권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예. 박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 앞서 저희가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최고위원회를 5시에 소집해서 공식적인 반응을 밝힐 예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긴급 최고위원회
긴급최고위원회 회의를 진행 중인데요. 선고 직후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한 장면이 될 거라며 항소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현재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아직 당 차원 공식 메시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회의 뒤 입장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당내에선 무죄를 자신했던 만큼 유죄, 특히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다소 충격에 빠진 분위기도 읽힙니다. 당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이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믿어지지 않는다며 민심이 천심인데 두렵지 않느냐고 사실상 차법부를 겨냥한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검찰과 법원을 향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강대구 의원은 선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면서도 여전히 역사와 시민을 믿으니 내일 대통령 규탄 대회에 더 많이 함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추후 상급심에서 이번 판결처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고 민주당도 대선 비용인 434억 원을 선관위에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모두 타격을 피하기는 어려운 건데 다만 아직 1심인 만큼 오늘 결과로 이 대표 1급 체제가 흔들리는 등 당장 큰 영향은 없으리란 전망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사필 규정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선고 직후 SNS에 글을 올려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해독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 없다며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 선고가 지연된 만큼 사법부에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거짓말을 늘어놓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며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다른 의혹과 비리 역시 사필기적으로 기결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민심이 이겼고 법치가 승리했다 밝혔고 나경원 의원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 더는 민생과 정치를 이재명 무죄의 볼모로 잡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열흘 뒤엔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도 선고를 앞둔 만큼 당분간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 기조를 유지하며 대야 공세에 당력을 모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네,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입장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임재 변호사가 계속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볼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4개 받고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좀 전에 1심이 나온 것이고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관련 의혹 혐의, 또 대북 송금 의혹 혐의에 관여돼 있다는 의혹인데 위증교사 혐의 1심이 25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재판도 굉장히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2004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이 당시에도 어떤 검사를 사칭했다. 예. 그러니까 PD와 공모해서 이 분당 파큐브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서 검사를 사칭한 부분과 관련해 이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2018년도 경기도지사 TV 토론회에서 내가 이것은 누명을 쓴 것이다라는 이 발언이 문제가 된 부분과 관련해서 예.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허위 사실로 진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예. 그러니까 위증 부분을 교사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일단 검찰에서는 징역 3년,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징역 2년을 2년, 구형했었는데 이보다 더 높은 검찰은 지금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당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었지만 적어도 이 위증교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부 그 실체, 그 혐의가 인정이 된다. 네. 이렇게 또 언급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는 이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 또 이런 자신감을 비추고 있고요. 예. 반면 이제 이재명 대표
대표 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 무근이다. 어떤 그 통화한 내역 같은 부분은 단순히 너가 아는 대로 진술하라. 너가 마음대로 아는 대로 그대로 보는 대로 답하라 라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어서 예. 25일에 있을 이 위증교사 재판의 1심 결과도 그 귀추가 매우 네. 주목됩니다. 그렇군요. 그 사건 같은 예. 경우에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선거법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위증교사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때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시에는 이번과 같이 의원직이 박탈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